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2010년부터 한 2060년 정도까지가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이 만개되는 콘트라티F의 6차 파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소파동이 있는데 소파동마다 이제 업앤다운이 있겠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20% 이상은 토해내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면 아, 지난 50년은 정말 혁신 성장이 꽃을 피운 시기였구나. 이런 기업을 샀어야 됐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소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민수의 경제 토크 김한진 박사님과 올해 이제 3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유망 섹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섹터하고 종목도 이제 알려주시려고요. 뭐 제가 자신은 없는 분야지만 전문적이지도 않고요. 네,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 뭐 이제 그런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곳을 해서 한 3개 정도 원수를 뽑아보고요. 네. 투자할 만한 것 해가지고 한 3개 뽑아보자고요. 네. 투자할 만한 곳. 네. 네. 곳은 이제 지역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일 수도 있고 그죠? 지역이나 그 상품. 두 번째 투자할 만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 내에서 섹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투자라는 게 매크로 영향을 받잖아요. 네. 돈들이 어디 몰려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투자할 만한 곳은 어딘가요? 일본은. 좀 이렇게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뭐 연말까지냐, 예. 뭐 앞으로 한 2, 3년 정도의 좀 약간은 긴 호흡이냐. 저는 뭐 한 2, 3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좀 미국이라고 보고요. 네. 미국 중에서도 역시 혁신 성장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제가 만약에 미국 혁신 성장 기업을 산다면 저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나스닥 100을 사겠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성장할지는 모르거든요. 뭐 AI 시대가 열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장에 지금 침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위너가 어떤 기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모아놓은 거니까 시장이 알아서 좀 리밸런싱을 해주니까요. 조금 체력이 약하고 너무 비싼 것은 좀 아래로 내려가 탈락할 거고요. 100위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해상과 같이 또 100위 안에 진입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지수 플레이가 조금 더 이렇게 ETF죠.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뭐 그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2010년부터 한 2060년 정도까지가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이 만개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콘트라티F의 6차 파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소파동이 있는데 그 소파동마다 이제 뭐 업앤다운이 있겠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뭐 한 20% 이상은 토해내고 이제 그런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뭐 2050년 정도에 그때 저는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면 지난 50년은 지난 4, 50년은 정말 혁신 성장이 꽃을 피운 시기였구나. 이런 기업을 샀어야 됐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소외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혁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담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60년까지를 내다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단하십니다. 100세까지 사는데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죠. 그러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35년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미국의 혁신 성장 기업 투자할 만한 곳. 그다음에 또 투자할 만한 곳은 어딜까요? 일본, 중국? 저는 뭐 앞서 1, 2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지금 조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지금 올해 2024년은 뭐 약간 좀 빠른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투자는. 하지만 이제 중국이 더 떨어지거나 뭐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을 조금 마무리하고 성장률은 낮아지되 기업들은 돈을 버는
그러한 안정된 구조로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조금 내년도를 바라보고 중국을 저가 매입하는 전략을 조금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앞서는 이제 뭐 IT 또 혁신 성장 기업 4차 산업 뭐 그다음에 이런 쪽에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쪽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4차 산업은 혁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그리고 비싸. 그러면 대안적으로 뭐 모든 자산을 많이 올라간 그런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부담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소외되어 있는 섹터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소위 이제 뭐 가치주 쪽에 좀 반열에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통신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에서 PBR이 낮은 종목들. 밸류업 프로그램도 뭐 약간 이제 뭐 첫 단추를 낀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계속 좀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할 거고 국가가 또 푸시를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가치주를 조금 같이 좀 포트폴리오에 다 담자. 그러니까 종목을 5개 투자했을 때 한두 개는 좀 가치주를 좀 같이 편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학개미는 아직 어렵고요. 서학개미가 잘 나가고 있고 요즘 이제 일학개미들이 일본 좀 투자해 볼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일본은 우리가 어떤 투자 지표로서만 봤지 사실 일본 기업을 다 투자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죠? 일본에 최근 뭐 또 돈도 간다 그럽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괜찮습니까 지금?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도 지금 4만행 최고치인데 조금 일본 증시가 조금은 더 달릴 것 같아요 올해. 지수상으로 뭐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는 업사이드가 좀 달리던 탄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기업 실적이 좋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래서 버틸 것 같습니다. 버티다 보면 뭐 조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큰 폭의 조정이 한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엔저 때문에 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쪽에서 이제 어부지리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일본 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2개의 공장을 짓고 있고 추가로 1개의 공장을 또 짓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좀 좋고요. 또 엔저 때문에 자동차가 잘 나가고 가뜩이나 도요다가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기가 막히게 이제 전략을 잘 써서 수익이 좋은 상태에서 엔저가 같이 오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소비로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 있고 일본 사람들은 3%의 물가라는 것은 거의 한 3, 40년 만에 처음 보는 조금 기가 막힌 높은 물가거든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요. 생산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가의 거품은 BOJ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자산의 한 12%를 ETF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을 산 거죠. 증강기금이 아니라 통화를 발권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과 맞물려서 조금 거품스러운 부분들을 민낯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수가 인구가 1억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내수가 좋아져야 그게 이어지는 건데요.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 시장 조금 과열권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조금 종합상사라든지 앞으로 그래도 이제 자원 같은 것들은 되게 이제 조금 의미가 더 있으니까요. 좀 선별해서 종목을 잘 찍어서 사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수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사시는 거는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할 만한 뭐 지역이나 약간 좀 트렌드를 봤고요. 이번에 이제 뭐 글로벌 증시 포함해서 우리 증시 포함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유망 섹터를 이렇게 꼽아 주십시오. 첫 번째는 AI입니까? 네, 저는 뭐 AI에서 어느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AI를 굳이
두 개로 나눈다면 예. 이제 AI를 가능하게 하는 GPU를 만드는 회사. 네. 그러니까 광산에서 이제 삽을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이런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GPU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뭐 HBM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이렇게 밸류체인에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진 게임은 AI를 이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혹은 이제 재화나 서비스의 이제 진화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될 텐데요. 그런 기업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AI 이네이블러에서 AI 어댑터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AI가 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데이터베이스 돌리고 그죠? 추론하고 네. 이런데 이제 반도체나 GPU가 많이 필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어디가 실제로 돈을 벌고 뛰어오를 것이냐. 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온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온디바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클이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CES에서도 자동차가 이제 하드웨어 자동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네. 자동차라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입증하는 그런 CES였는데요. 지금 자동차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준비도 많이 했고 자동차 기업들이 조금 기술력도 앞서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을 조금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이제 말씀하셨듯이 유통, 뭐 뷰티, 뭐 바이오, 사실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죠. 네, 뭐. 예. 광고, 엔터, 예. 게임 뭐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죠. 의료 네, 뭐 그죠? 네, 예. 로봇 뭐 다 적용됩니다. 네. 네. 올해 유망 섹터 첫 번째는 제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지 않아도 AI일 가능성이 높아서 맞췄고요. 그렇죠. 다음 좋게 보시는 섹터는 가늠이 안 됩니다. 많아서. 저는 뭐 가장 두 개만 꼽는다면 이제 방산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이오는 오래 좀 쉬었고 네. 방산은 지금도 좀 뭐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싼 기업도 있고 조금 앞으로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착하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수주도 꾸준하게 일어날 기업들 뭐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방산 쪽도. 그래서 뭐 성장주가 항상 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1차 상승기가 있고 2차 상승기가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나 그 방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은 지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추려서 정말 수주가 늘어가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이제 명암이 엇갈리는 이제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산은 왜 그러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게 까칠해질 것 같아요. 점점 그렇죠. 네. 나라마다. 네. 그래서 탈분업화, 각자 도생, 그리고 자유무역에 반하는 반자유무역. 그래서 반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사실 지정학적인 또 측면도 같이 겸비하면서 연계 동맹을 맺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1대1로고요.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한 게 지금 미국 중심의 스파이시 신향신료길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약간 블록화되거든요. 블록화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조금 정치적 혹은 지정학적 혹은 군사적으로 서로 대입각을 세우는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상당히 국방비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나라 K방산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방산, AI는 뭐 이견이 없고 그다음에 방산을 약간 구조적 성장주, 네. 이렇게 지정학적인 시대 흐름에 맞는 걸로 보셨고 바이오는 그 동안에는 사실 돈줄이 좀 말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이오를 보는 시각은 뭐 몇 가지 좀 추려주세요. 일단 금리가 떨어지면 돈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이 바이오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아서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의 컨셉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예. 바이오를 좀 선취매하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투자 조류인데 저는 그거는 뭐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거대 바이오 기업들은 뭐 상당히 재무적으로 그렇게 나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서 네. 나스닥의 뭐 시총 굉장히 큰 기업들은 굉장히 뭐 돈도 잘 벌고 지금도 뭐 약간 금리 떨어지는 거랑 그렇게 큰 관계가 네네, 없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관계가 있지만. 일라일릴리나 뭐 머크 이런 데서 뭐 금리 때문에 돈 조달 못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미 이제 바이오도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유럽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유럽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유로스톡스 660이라든지 네.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기업들도 뜯어보니까 네덜란드 노보노디스크 ASML이나 이런 거.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몇몇 기업들이 그러네요. 원맨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유럽 기업들이 루이비통. 그 사치제도 있고요. 그런데 바이오가 유럽 기업들은 굉장히 강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전 산업이 다 같이 고루 성장하는 게 아니라 좀 스탑 기업들이 독주해서 이렇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렇게 혼자 다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약간 풍조거든요. 그런 풍조에 맞다 바이오가. 바이오는 1등하면 FDA 3상 통과해서 제품화해서 이게 블록버스터 터지면 이게 되게 그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네. 성장주의 묘미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저기가 좀 기업들이 잘하는 게 바이오시밀러인데 특허가 지금 시기적으로 다 만료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뭐 셀트리온이 원조지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롯해서 나머지 시가총액 좀 작은 네. 기업들도 다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이오시밀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규모가 큰 특허 만료되니까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다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제 제품이 속속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그 강자가 특허 만료되는 게 많죠. 예. 많이 나올 거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금 스몰캡 쪽의 바이오는 뭐 제법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아기자기한 그 특허를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데 오른 기업들도 몇 개 있는데 뭐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사람들이 그런 그 지적인 재료가 그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 인적 인프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예전에 LG생명과학 출신들이 이렇게 쫙 그 기업에 퍼져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성과를 내고 이랬는데 그게 한 30년 됐거든요.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들의 이제 굉장히 인적 인프라가 네. 두텁게 쌓여 있는 그러한 결과가 이제 결실이 2024년 5년. 그 알테오젠 CEO도 뭐 그쪽에 그쪽에 있었더라고요. 예. 알게 모르게 이제 그게 축적된 거죠. 지식이 축적된 게 이제 한두 해 축적돼서는 안 되고 10년, 20년 네. 축적되면 그게 이제 꽃을 피우는군요. 꽃을 피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기에 왔다. 네.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뭐 정말 엄청난 기술 신약이 아니더라도 그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점유율 0. 몇 %만 점유해도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수조에 네. 달하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텍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쪽으로는 어려운데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최근에 바이오텍들이 다 네.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고령화 시대가 2050년까지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가 7억 5천만 명이 늘어납니다. 네. 7억 5천만 명이면 미국 인구의 2배고 중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데 이런 신인류가 탄생되는데 7억 5천만 명 중에서 돈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돈 많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시대에 지금 그렇죠. 65세를 맞이한 세대이기 네. 때문에 그런 전 세계의 이제 부자 고령화 인구가 바이오에 대한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두껍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올해 유망 섹터까지 AI, 방산, 바이오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아주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청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